새 아파트, 그리고 뭐 훌륭한 커뮤니티, 그리고 괜찮은 시설들, 바로 분양권. 꿈의 청약. 이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한번 설명 드려볼 거예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요즘에 좀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청약. 분양권. 꿈의 청약. 네, 청약이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새 아파트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당첨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분양이거든요. 반대되는 게 먼저 집을 다 만들고 나중에 분양하는 게 후분양이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는 선분양이다. 자, 이 경우에 새 아파트 너무 좋죠. 그렇죠. 새 아파트, 그리고 뭐 훌륭한 커뮤니티, 그리고 괜찮은 시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청약에 대한 인기가 가장 이게 좀 높아지고 있는 정말 핫하잖아요. 그런 네. 상태고, 또 뭐가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렇게 가격을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곧바로 시세 차익이 얼마 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한번 설명드려볼 거예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오늘도 꽤 많이 돈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은 네. 돈을 벌어 가시는 거죠, 그냥? 네. 자, 오늘 돈 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좋아요 표시까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매라는 게 있어요. 네. 등기 치기 전에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명의를 바꾸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다 금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첨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전국을 놓고 보면 또 전매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양권 관련해서 양도세 세율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이런 표 싫어하죠? 그냥 뭔가 좀 답답하고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를 꼭 알아야만 네.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네네네. 분양권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네. 자, 만약에 내가 지금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곳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뭐 지방에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비규주 지역도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일부 그런 데는 또 전매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내가 분양권을 만약에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명의 변경해가지고 내가 주고 샀다. 자, 그러면 그 분양권을 또 나중에 팔 수도 있잖아요. 네. 약간 차익 목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좀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 있을 텐데, 자, 이때도 세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나올 것 같죠? 네. 이제 우리가 몇 번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돈 뭔가 벌면 세금이 항상 따로 붙는구나 생각이 되시잖아요. 맞아요. 이때 세금이 나오는데, 이제 분양권 양도세라고 하거든요. 네. 이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2021년 6월 1일 이미 지났죠? 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또 6월 대책. 네, 또 그런 네, 말도 네. 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저 빨간 박스가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그 기존 거를 먼저 보시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가 조정지역은 다 50%였어요. 그리고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그리고 2년 넘으면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이 됐는데, 뭐 조정 지역은 50, 뭐 기타 지역은 기본 세율 하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켜줬어요. 고맙죠? 통일은 시켜줬는데. 자, 통일은 시켜줬는데, 1년 미만 70. 비율이, 어머, 세상에. 1년. 그러면 절반 이상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지방소득세 보시면 77%. 아이고. 예, 자, 그리고 1년 넘으면 60. 기존에는 2년을 채우면은 그래도 기본세율 6에서 45%가 됐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등기 칠 때까지 그냥 60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분양권을 내가 혹시 투기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차단하는 그렇죠. 그런 효과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네네. 막 이제 친구들이 아니라 선배들이 네네. 뭐 이거 너 그냥 청약 넣어봐. 그래서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해 라고 말하면 네네. 그럼 피 받고 팔어 이렇게 네네.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얘기가 요즘에 쏙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쵸?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쵸. 70%, 이제 60%. 이렇게 낸다. 물론 약간 일부 현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불법 다운계약서하고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시겠죠? 불법이니까요. 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죠. 자, 만약에 내가 불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분양권을 샀다. 근데 내가 괜찮은 걸 샀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건 안 해요. 그리고 내가 그거 1주택이니까 나중에 주택으로 되니까 비과세 받는다. 다른 거 안 산다.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웠죠? 네, 배웠죠.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이 나고 내가 여기서 2년 보유 또는 거주해가지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자, 불법 다운계약서 해서 매수한 거는 비과세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비과세 안 돼요. 그렇겠죠. 물론 걸렸을 걸렸을 때. 걸렸을 때인데 과세 당국의 정보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좀 공익성 있게 좀 가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약간 귀가 살랑살랑 누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분양권은 세부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매수할 때 전매가 가능하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또 이제 좋은 팁을 하나 가져올게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내가 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일시적 1주택 비과세는 집을 또 하나 사가지고 비과세 받았었죠. 네. 뭐 나중주택, 뭐 대체주택. 그때 기억나죠? 기억나죠. 1구, 2보, 3매. 제일 중요한 게 1년 이상 사라 그랬죠? 네. 자, 분양권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올해 최근에 개정된 거거든요. 1년 후에 취득해라. 분양권을. 자, 그리고 분양권을 1년 후에 취득을 하고 이거를 3년 이내에 매도하면, A를 매도하면 얘는 비과세 A 들어가요. 당연히 A는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되겠죠. 네. 심플하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네. 자, 강화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뭐 913 대책, 1216 대책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때 되면은 뭐 3년에서 2년? 2년으로 줄고 1년. 1년 줄고 막 기억나죠? 네네. 좋아요. 그래서 뭐 111 했잖아요. 네. 전입까지 해야 되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우리 지금 2018년 913 그리고 2019년 1216 다 지났잖아요. 이때 분양권을 샀다. 그리고 분양권?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 조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케이스에서 A도 조정이고요. B도 조정이다. 자, 이 경우에 강화된 일시적 1주택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 더 규율이 좀 엄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런데 현재 조문을 보면 3년이라고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전에 말씀하신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큰 차이는 없는데 훨씬 쉽잖아요. 게다가 분양권은 지금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네.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도 없고, 물론 나중에는 살아야 되겠지만, 자, 그 경우에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분양권을 만약에 전매 가능한 지역에서 취득을 했다. 자, 그럼 기존의 주택은 그냥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괜찮지 않아요? 네. 기존에 있던 주택 3년 안에만 팔고 나는 새 집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분양권 기다렸다가. 그렇죠. 만약에 여차 싶으면 그냥 두 채 다 가져가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3년 안에 팔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팁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내가 만약에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있고 이걸 어떻게든 비과세를 받고 싶고 나중에 내가 좀 새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새 아파트가 필요하다. 근데 기존 주택을 파는 기간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럼 전에 조정에서 조정하면 1년이었잖아요. 네. 이때는 분양권을 사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늘어나요? 3년. 3년을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분양권을 사면 조금 더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물론 전제 조건은 이때 A주택은 매도해도 되는 그런 주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약간 투자 관점인데 A가 예를 들어서 중심지 강남의 고가 아파트라고 합시다. B 분양권이 뭐 지방에 있는 뭐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강남을 비과세를 받고 비규제 지역 분양권을 산다? 자, 투자 관점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안 좋죠. 만약에 뭐 사정이 있어서 A를 어떻게든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쪽을 택해야죠,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는 항상 투자와 연결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아요. 자, 분위기 좋아요. 자, 그런데 네. 자, 조금 전에 배웠던 거를 제가 한 번만 좀 복습을 해볼게요. 그림을 제가 좀 다시 가져왔는데 자, 우리가 A주택을 샀으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1년 후에 취득하는 거죠. 1년 후에 B 분양권을 사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 왜냐하면 조건이 있구나.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택수가 나오니까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주택수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절세 위키 1편 또는 2편에 지금 우리 링크가 지금 나갈 건데 네. 이거 좀 보셔야 돼요. 복습하고 오세요. 네. 자, 그래서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제 주택이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은 아니지만. 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일단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A를 팔면 A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이제 진짜 돈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어려워지나요? 네, 약간 어려워요. 앞에 케이스는 분양권을 사서 그냥 A를 팔아서 좀 약간 차익을 남기거나 비과세 받고 싶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는 실제 B 분양권으로 들어가 살 거예요. A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분양권을 취득을 해요. 뭐 당첨이 됐거나. 네. 자, 근데 보통 분양권이 당첨이 되면 새 아파트 될 때까지 보통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2년 정도면 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3년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는 몇 년 안에 원래 있던 집을 팔라고 그랬어요. 3년. 3년 안에 팔라고 그랬죠. 근데 공사가 좀 늦어져서 3년이 넘어갈 수 있죠, 분양권이. 그럼 살 데가 없잖아요. 살 데가 없죠. 자, 그 경우에 예외적으로 또 하나 봐주는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자, 이게 어려운데 잘 보세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분양권이 3년 이후에 준공이 돼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비과세 취지를 생각해보면 일단 2주택 때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정부가?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 분양권이 있을 때 일단 하나는 팔아야 되겠죠. 뭘 팔아야 돼요, 지금? A를 팔아야죠. 당연히 A를 팔아야 되죠. 나는 B가 더 좋으니까 B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A를 팔아야 되겠죠. 네. A를 팔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파느냐? B 완공하기 전에 또는 2년 내에 매도하셔야 돼요. 완공하기 전에? 완공하기 전 또는 2년 내.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완공하기 전에 팔겠어요? 2년 안에 2년 팔겠어요? 안에 팔죠. 2년 안에 팔겠죠. 네. 자, 이때 내가 욕심내가지고 만약에 세를 놨다. 될까, 안 될까? 아, 안 되는군요. 그러면 2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계약금 증후권 때문에. 맞네. 비과세 되면 안 돼요. 근데 안 되네. 그러니까 속담 대신 하지 마시라고요. 아, 그러네요. 비과세 받으시려면 그냥 준공되자마자 곧바로 파셔라. 아, 그렇구나. 아니면 그 전에 팔던가. 근데 그 전에 팔면 내가 살 집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되게 많죠? 어렵다. 자, 그리고 나서 B주택에 내가 실제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2년 이내 전입하거나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둘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둘 다 거죠? 충족이에요. 엔드 조건이에요. 2년 안에 전 세대원이 전입을 하시고 네. 동시에 1년 이상 거주. 이때 1년 이상 스트레이트로. 6개월 살다가 나갔다가 다시 6개월 들어온다 안 돼요. 비과세 날라가요. 어렵죠? 네, 어렵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A집에 살고 있는데 B 분양권에 당첨이 됐어요. 나는 드디어 이제 새 아파트, 자이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럴 리 없는데 공사가 좀 늦어져요. 3년이 그럴 리가 넘어가요. 없죠. 얼마나 좋게 지으려고. 자, 3년이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집을 언제 팔아야 되냐면은 B가 완공이 되고 2년 안에 팔면 돼요. 아니면 2년 그렇죠. 내거나. 보통 그 전에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제가 안 그쵸. 썼어요. 그쵸. 네, 잘 기억하시네요. 좋아요. 자, 그래서 2년 안에 A를 파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팔자마자 B로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돼요.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당연하죠. 네. 자, 그러면 A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도 많이 봐주네요. 엄청 봐주려고 봐주죠? 노력을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조문을 잘 보면은 아주 구석진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래서 괜찮아요. 혹시 앞에 사례 기억나요? 어떤 사례요? 앞에 사례 내가 A를 사고 아. 분양권 1년 후에 샀다가 3년 안에만 A 팔면 비과세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때 1년 후에 사라고 했죠. 네. 근데 나중에 내가 들어가는 요거 있죠. 여기는 1년 후란 말이 없어요. 그러네. 이게 약간 틈새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A주택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이 만약에 전매가 가능하다. 곧바로 사면 돼요. 아. 곧바로 사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렇구나. 그때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공사가 좀 늦게 되라. 왜냐면 그동안 얘가 올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3년 이후에 완공될 경우에만 적용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오늘- 2년 이내에 네. 완공이 된다면 아까 같은 사례로 적용을 해야 되고. 아니, 오늘 뭐 예습을 하고 왔나? 이거 혹시 자료 유출됐나요? 오늘 지금 내가 그 다음에 할 걸 좀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 그렇구나. 자, 전제 조건이 3년 후라고 했죠. 3년 이후. 근데 3년 후를 기대하고 사는데 갑자기 공사가 빨리 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네. 알아요? 모르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나는 거고. 3년이 넘을 줄 알고 1년 안에 곧바로 분양권을 취득해버렸는데 이러면 비과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가요. 근데 이미 분양권을 취득을 했으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하기 전에 내가 어떤 케이스가 될지 모르잖아요. 공사가 3년이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무조건 후에 1년 사야죠. 넘어서 사야 돼요. 무조건 1년 넘어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분양권을 살 때는 내가 그거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1년 후에 사는 게 좋겠고 네, 그렇죠. 혹시라도 완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런 좀 예외 사항을 적용해 볼 그렇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개인이 판단할 수가 없겠어요. 네, 오징어 게임 되게 인기 많잖아요. 자, 그 게임에 보면은 가장 전략의 기본은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 돼요. 맞죠? 절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으려면 분양권을 언제 사는 게 좋다? 1년 후에 사라. 어쨌든 안전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1년 후에 될지. 사서 3년 안에 팔아버리든가, 기존 집을. 만약에 공사가 늦어지면은 3년 넘어가니까 땡큐. 기존 집도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더 좋고. 오, 진짜? 그러고 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되고. 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우리 1후, 2후, 3회 기억나죠? 네. 거기서도 1년 후에 사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지 1년 떨어져서 사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정리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기가 어렵거나 좀 복잡하면은 일단 1년 후에 사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안전하겠어요. 사실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린 이 사례 3년 이후에 넘어간다. 이거는 사실 분양권보다는 입주권이 훨씬 좋아요. 입주권. 입주권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이거는 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세법에서 말하는 입주권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것만 관련된 법에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것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게 결국에는 새 아파트로 되는 건데 분양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 분양권 조문도 입주권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분양권을 먼저 좀 잘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입주권 했을 때 굉장히 좋고요. 근데 확실히 오늘 알려주신 내용이 꼭 네. 분양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이 투자 자산은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내가 실제 사용하고 실제 오너인 것처럼 하는 게 있고 안 그러면 자산징식 수단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 투기로 가지만 이 방법은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비규제 지역에 있고 전매가 가능한 지역에 있다면은 새 아파트로 갈아타면서 기존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게 방법이고요. 훨씬 낫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잘 영리하게 쓰시는 방법은 본인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힌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 보셨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동으로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분양권이 워낙 좀 핫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가 좀 많이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2020년 8월 12일을 좀 외웁시다. 2020년 8월 네, 10일. 8월 12일. 2021년 1월 1일. 자, 이게 두 개를 좀 외우셔야 돼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세에 포함돼 버려요. 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분양권이 주택세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네, 굉장히 네, 네. 중요한 안건이라고. 네, 맞아요. 원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세에서 안 들어갔는데 이제 워낙 좀 이렇게 심하니까 규제가 좀 요즘에는 들어가서 또 근데 그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2020년 8월 10일은 취득세, 그 뒤에 있는 2021년 1월 1일은 양도세 주택수. 그러면 기존의 취득세는 가지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2021년 1월 1일 그렇죠. 이후에도? 그래서 2021년 1월 1일 넘어서 샀다 그러면은 취득세, 양도세 다 취득세. 포함이죠. 전부 다 세상에. 포함이죠. 그러면 이제 조세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뭐 뺨을 한 대 맞을 수 있는 거 두 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물 뿌려서 곤장 맞고. 네네.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해가지고 일시적 주택 비과세 좀 많이 살펴봤는데 네. 그 두 가지 주택만 있어가지고 비과세를 내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비규제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내가 전매로 취득을 해요. 네. 2021년 1월 1일이 훨씬 넘었죠. 네. 양도세 주택수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죠. 포함되죠. 그럼 양도세 기준으로 주택수가 몇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3개. 3개죠. 3주택 비과세 제가 우와. 설명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어떡해? 없잖아요. 비과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와, 안 되죠. 세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거주용이 있고 좀 투자용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해서 투기 목적으로 내가 단타를 치려고 샀다? 비과세 날아가는 거예요. 비과세도 날라가고 뭐 중과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분양권을 가지고 내가 새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비과세 전략이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에 알았던 것보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훨씬 편하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 특히 요즘에 그 과세 당국의 어떤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면서 네.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절세를 해야 됩니다. 그 절세를 방법을 하면서? 그렇죠. 그 방법을 절세 위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